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정 직업마다 직업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직업병이 다들 있으시죠. 네, 선생님들은 혹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질환만 보고 이분 어떤 직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맞춰본 적? 내과 의사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환경에 노출돼가지고 뭐 폐질환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저는 뭐 주로 나이가 젊고 담배도 안 피는데 쉰목소리나 혹은 목에 이물감으로 오시면은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직업병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굉장히 합니다. 특수한 환경이네요, 거기도. 그렇죠. 굉장히 특수하죠. 예, 교직원 공제회에서 네. 2019년에 주신 정보에 따르면 교직원들이 3대 질병이 3대 있대요. 질병. 삼대 제일 질병. 많이 걸리는 3대 질환이 있구나. 예. 셰프님들은 한번 어떤 질병이실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의 3대 질병. 저는 두 가지는 떠오르네요. 어떤 거? 뭔지 목이 아프실 것 같고 저도 네. 왠지. 그리고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실 것 같고 다리가. 하지정맥류 이런 그럴 거. 수 있겠네요. 전 또 정신 까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신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것 이런 같은데. 것도 생각. 그래서 교직원 공제회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총 3가지 질환. 우창윤 선생님이 좀 맞추셨어요. 첫 번째 성대결절. 성대결절. 예. 두 번째는 오래 서 있으니까 하지정맥류. 그쵸, 하지정맥류. 아무래도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무지외반증입니다.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 그거는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약간 저는. 정장식으로 많이 무시고 쓰시니까 또 오래 서 있으시니까. 불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예. 되는구나. 오래 서서. 그래서 오늘은 아마 셰프님들도 한 번씩은 이 질환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질환들이 각각 어떤 질환인지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꼭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관련 업종이나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질환에 빠질 위험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되게 낯설어요. 보통 이게 딱 생각나는 게 그 구두 신는 여자분들이 그렇죠. 딱 많이 걸리는 병으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뭐 보통 발이 뭐 이렇게 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 그래서 이쪽이 이제 조금 맞아요. 튀어나오는 이쪽이 거잖아요. 튀어나온 게. 그래서 이제 외반 피어 있다 바깥쪽으로 유전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우창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이 좁은 신발 그리고 또 구두가 높은 하이힐 이게 앞으로 실리니까 뾰족 구두나 하이힐 같은 구두를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아마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뭐 다른 직장인 분들은 보통 앉아서 사무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뭐 40분, 45분, 50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수업 시간이 되게 기네요. 되게 길어요. 길어요. 45분 서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엄청 일인데 힘드네요. 그래서 아마 옷 자체도 편한 운동화보다는 구두를 신는 선생님들이 또 많으시니까 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증상은 뭐냐면 통증이에요.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휘어서 신발을 신을 때나 걸을 때 뭐 불편감을 느끼시는 게 사실은 많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통증이 있으면 이제 뭐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소염제 같은 걸 먹는군요. 예, 또 교정기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증상이 그래도 계속되면 수술까지도 이걸로 한다고 수술을 합니다. 많이 하는군요. 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생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생기지 않으면 굳이 뭐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또 통증이 있고 이런 변형이 계속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하이힐을 안 신고 좀 편한 신발 신고 맞습니다. 그래서 굽이 높은 신발 신지 않고 좀 볼이 넓은 거 편한 신발 신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젊은 우리 헬프님들 많으시니까 나는 괜찮아 굽을 신어도 하는데 이게 뭐 신는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그렇진 아니라 않을 것 같아요. 서서히 쌓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키가 작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키를 그러게요. 그러겠네. 저의 진슬이는 네. 저 만나고 나서는 힐을 신어본 적이 실을 없으니까 거의 못 신으시니까. 단화. 그때는 맨발로 다니시잖아요.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니죠.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나 기살려주려고. 근데 시메리 그래도 디렉터님도 키가 크시잖아요. 시메리 디렉터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요새 보이는 거 신어- 난 해리 저는 요새 다 뭐 커요. 양말도 안 신고 다니잖아. 무슨 소리? 해리 뭐굽 엄청 신어요. 오해입니다, 오해. 저는 제가 굽을 신는 걸 택하겠어요. 제가 무지외반증이 생겨도 제 옆에 계신 분은 단화를 신으면 되니까 증세형 발가락이 4개란 이야기가 있어요. 엄지를 자르려고요. 엄지를. 두 번째는 성대결절. 이거는 뭐 선생님들은 워낙 진짜 많죠. 진짜 근데 네. 힘들 것 같아. 이게 목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직업인데 목이 아프면은 그 일단 말을 안 들을 경우가 있을 때 뭐 소리를 심하게 질러야 되는 그렇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억지로 목소리를 낮게 내야 되기 때문에 성대가 이렇게 확 힘을 줘서 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성대 결절이 사실은 이제 성대에 생기는 굳은 살을 의미하는 건데 한번 굳은 살이 생기면은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들고 더 쉽게 쉬게 되고요. 근데 또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얇은 목소리를 내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대 결절의 치료법은 사실은 이제 말을 좀 안 해야 되는데 목을 쉬게 하는 목을 거.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못 하시니까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바싹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뭐 때밀이 수건을 밀어보면 되게 아픈데 비누칠하면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성대도 젖어 있으면 이게 좀 자극이 덜 하거든요. 그러면 수업 중에 좀 물을 중간중간이라도 좀 자주 드시는 거. 그리고 이제 휴대용 마이크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거는 거 있어요. 맞아요. 그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수월해지니까 네, 목소리를 네. 좀 작게 내도 작게 마이크로 내도 크게 예, 하는 그런 크게 거. 내면 낼수록 더 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 오셔가지고 후두내 시경 보면 한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상 소견이 있으면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약 같은 게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호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의 교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거 좀 줄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뭐 야식 같은 거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은 뭐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고위험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습관이에요, 사실. 수술이 잘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들한테는 특히. 계속 어차피 쓰니까. 그냥 어차피 계속 쓰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신발 잘못 사서 발뒤꿈치에 굳은 살 베기면 신발을 바꿔야지 굳은 살 자르는 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대 수술이 그거랑 똑같거든요. 습관을 잘 지키시고 빨리 상담 받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하지정맥류. 아까 바로 맞췄잖아요. 네, 하지정맥류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 딱 그 위험 요인이 오래 서 있는다거나 그리고 또 오래 앉아 있는다거나 특히 다리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이힐 같은 걸 신으면은 아, 더 그렇겠구나. 종아리 쪽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근육을 쓰지 않고 걷게 되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걷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신게 되면은 특히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데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하지정맥류 하면은 그 혈관이 뒤에 튀어나와 있는 튀어나와 있죠. 맞아요. 그 그렇죠. 모습이 딱 떠오르는데. 그거를 어떤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시고 증상은 딱 그것만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원래 정맥의 피는 우리 거꾸로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건데 얘는 이제 우리 심장이 압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판막이 있어가지고 역류되지 않고 중간중간 근육이 짜져가지고 그쵸. 쭉 올라가고 판막 때문에 안 내려가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막이 좀 고장 나거나 혈관에 탄력이 없어지거나 근육이 빠지면서 이 피가 역류하는 게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가 못 올라가고 거기 고이는구나. 역류하거나 정체하는 것 자체가 하지정맥류고 그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그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하지정맥류로 진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아셔야 될 게 여자분들이 특히 오래 서 있으면 어. 무겁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뭐 양말 같은 거 신으면 오후 늦게 막 자국이 생기고 아, 부종이 생기고. 네. 왜냐면은 이게 정맥으로 자꾸 피가 이제 우려를 되니까 피가 주변을 새는 거예요, 수분 같은 게. 그래서 다리가 붓고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색이 조금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쪽으로 약간 피가 혈관 밖으로 조금씩 새면서 헤모시데린이라고 어떤 철 성분이 침착이 돼요. 마치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하지나 이런 쪽에 어느 부분이 좀 색깔이 갈색으로 거무튀튀하다 이런 게 하지정맥류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뭐 무릎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종아리 통증, 뭐 다리 어떤 부위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선생님들처럼 좀 오래 서 있고 다리 근육을 좀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간단하게 검사해 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로도 이제 그 문제가 돼 있는 혈관을 제거해 주거나 하면 돼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혈관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좀 병원을 빨리 찾아가 보시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칙 중에 하나는 종아리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체 운동이네요. 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자주 걷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주는 습관을 해가지고 다리의 혈관이 혈관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근육이 쭉쭉 쭉쭉 힘을 짜주는 짜주게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고 또 이제 쉬는 시간에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리를 올리고 쉬신다는 거. 그러면은 다시 거기에 우려돼 있던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피를 좀 빼줘야 돼요. 거기에 자꾸 고여 있으니까 피가 거기서 새고 부종이 생기고 아프고 심해지면은 막 두드러지는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최대한 예방하는 것도 하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신어서 그렇겠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레깅스나 아주 꽉 끼는 부츠 이건 달라요. 레깅스나 꽉 끼는 부츠 이런 거는 어떤 그 탄력이 아니라 꽉 끼워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근육이 이게 잘 수축 이완이 안 돼서 오히려 심해질 악화시킬 수 수가 있어요. 있겠구나. 아예 움직일 공간을 주지 않고 눌러버리니까. 그렇죠. 그거는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있으시다면 최대한 피하시고 편한 신발 신으시고 종아리 운동을 특히 신경 써서 하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세 가지 질환 다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그쵸. 관리가 가능한 질환인데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애쓰시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 영상을 좀 준비해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습관 교정도 되고 또 얼른 갔을 때 조기 진단, 조기 치료도 또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헬프님들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